중단하라 중단하라 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를 따라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선언문 반대한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교육질서 해치는 오세정 총장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네,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도 앞에서 피켓 들고 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함께 하고 있는 점,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정쟁의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권선언문은 그 인권 헌장 안에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서 서울대 인권 학내 문제를 볼모 잡아서 정말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유튜브 송출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한 번 더 공지드립니다. 저희 이제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중앙도서관에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야외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권헌정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부착했던 대자보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오셔서 함께 취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구호 연습한 대로 그 각성하라 각성하라는 2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부 대학원생. 네, 소정씨. 얼굴은 가릴 수 있습니다. 네. 자원하는 사람이 해야죠. 네.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굳은 날씨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아마 눈이 와서 조금 늦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오실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장에 도착하신 분들께 피켓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켓은 앞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피켓을 보이지 않으신 분들 여기에도 서실 수 있어서요. 네, 좌측에 있는 피켓 좌측에 있는 현수막 앞에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좀 이동해주세요. 네, 특별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소식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수료생 민소연이라고 합니다. 와, 네.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먼저 성명서 낭독과 함께 인권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성명서 낭독에는 인문대학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다 함께 연명된 단체들이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과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퇴행적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며 또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논란 대상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독소 조항들은 서울대학교가 건전한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서울대학교의 인권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서울대학교를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독재적 성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대학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서울대의 모든 구성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도를 저버리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없는 전체주의적 인권헌장을 제정한다면 이는 서울대학교 역사의 큰 오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독재적 이데올로기로 호도하는 반민주주의적 사건이 될 것이다. 1.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의 동성애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인권헌장 제3조 제1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현재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제정이 수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들이 가졌던 내용들과 동일하다. 국가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 인권규범의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성적 지향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평가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성윤리 인식을 따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며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2013년 대법원 주최한 국제인권법위원회 학술대회 기조발표문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동성애 운동가들이 말하고 있다.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한다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절대적인 잣대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전체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기범이다. 2020년 소위 인권헌장을 제안한 연구팀은 인권헌장을 유엔헌장이나 국가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인권헌장을 독립적 규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권헌장은 형식적으로 정관과 학칙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학칙에 못지않은 서울대학교의 보편적 근본적인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인권헌장이 사실상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대학 최고의 권위와 실효적 징계 권한을 갖는 인권 규범은 없다. 외국의 대학에서도 차별금지, 평등권 규범의 지위를 정책, 하버드대의 펄리시, 캠브리지대의 펄리시, 그리고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는 시행계획,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는 캠퍼스 코드, 캠퍼스 규약, 호주의 멜번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이라 이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규정하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으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학내 규범이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장 제도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선언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작금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2016년 인권 가이드라인과 현재 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고 동일하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였다. 2022년 10월에 진행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을 배제한 비민주적 여론몰이 설문조사였다. 또한 이 인식조사의 여러 설문 문항들이 조사자의 편향된 의도에 따라 응답자들의 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해당 인식조사는 작금의 인권헌장이 논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되는 것에 찬반의 대립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인식조사의 항목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숨겨진 채로 설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논란의 쟁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피하였다. 서울대학교는 2016년 이후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저희가 현재 중대한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외국인 학생 등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인권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권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위한 도구로 인권헌장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는 인권헌장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한 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수년간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적합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인권선언을 총장께서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헌장의 제정을 밀어붙여서 서울대학교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역사적 퇴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대학의 기초는 자유에 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필수 조건이다. 새 것과 옛 것의 치열한 논쟁, 다양한 비판과 토론의 광장,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학문의 전당이 대학이다. 인권헌장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이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하여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최후에 보루해야 한다. 그 자유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토론에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이 혐오 감정과 비판적 내용일지라도 토론의 광장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의 토론 광장을 강탈하는 인권헌장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교 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5.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 원한다. 독재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대학에서는 화해와 연합의 리더가 나올 수 없으며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편향적인 리더가 배출된다. 인권헌장이 작동하는 서울대학교에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소통과 화합을 훈련하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서울대학교 당국과 구성원들에게 아래 요구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다. 1.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3.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집회 현장에서 지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선언문 반대한다.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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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발언으로 이제 김영환 명예교수님께서 나서주시도록 할 텐데요. 김영환 명예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철학과 71학번이시고 전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5대 6대 대학원장, 현 한국해석학회 고문, 현 한국개혁신학회 고문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모교 기독교 교수협의회 회장이신 남성호 교수님의 성명서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찬성합니다. 그 인권헌장,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사람들에게 두루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보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권 선언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1948년 유엔의 보편적인 인권 선언인데 그것은 이미 바로 인간의 그러한 보편적인 기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문제없어요. 그런데 성적 지향과 그리고 성적 결정권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것을 인권선언으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편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엔 인권 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장애자라든가 또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하여서 우리가 소위 그 해방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방금 남성호 교수께서 선언문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문제되고 있는 그러한 성적 지향과 성적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것인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식에 위배되고 있지 않아요. 그 편협한 것입니다. 이건 편협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인 에토스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러한 동성애는 이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보건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윤리성과 그리고 보편성과 그리고 보건성에 어긋나는 것을 제가 어디 하나의 신학과 철학을 한 사람으로 이것을 하나의 인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인권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우리 서울대 교수협의회 인권 선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서울대가 이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사상과 그리고 비판의 자유, 그렇죠.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단순하게 차별자와 그리고 차별 사상을 구분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사상을 비판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벌금을 먹이고 거기다가 형사적인 어떤 고발까지 하는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 위대한 우리 한국의 사상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너무나도 찬성하고 서울대 총장께서는 이것을 시급히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환 명예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중간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인권선언문 공표계획 폐기하라. 폐기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발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조배숙 전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십니다. 네, 조배숙 전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또 20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현 로고스, 변호사, 현 보건법률가회 상임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호학번 법대 조배숙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보건법률가의 상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우리 동문들, 교수님들 또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서울대학교 7호학번이고 그때 데모를 엄청 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4월 달부터 학교 폐쇄가 돼서 6월 달에 한 2달간 폐쇄된 적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좋은 가르침을 받고 각 영역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후배들이 좋은 이 정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봉사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은 전국대학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뭘 하면은 이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오세정 총장님께서 인권선언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극히 편향된 일부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분 여론조사 아시지만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이것의 그 편향성과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 차별하는 거냐? 너 차별론자냐?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잘못된 조항들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 미명하에 혐오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동성애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 등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무엇입니까? 대학교는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자유롭게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없애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상아탑의 가장 중요한 자유인 학문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스스로 자기 학문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억압하는 이 인권 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근본적인 사상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서구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다가 그것의 잘못된 점, 부조리한 점 때문에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 황혼이고 저물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 같은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한국을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이 목소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오지 않은 동문들 또 교수님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오세정 총장님 지금 인권선언 발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당장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잠깐 3번씩 외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님 인권선언 발표 계획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취소하라. 자, 취소하라 3번 합시다. 오세정 총장님 인권선언 발표 계획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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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그 동문들과 교수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전부 다 해서 우리 오세정 총장님의 인권선언문 반대한다! 세 번 외치십시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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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배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구호까지 해주셔서 바로 다음 자유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은 네, 국어교육과 82학번이시고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 또 현 100만 기도운동 인권윤리포럼 운영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차별금지법 인권선언문 반대운동의 권도경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또 빙판길에 모든 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론사에 오신 분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원 선교사로서 1996년부터 서울대에서 복음사역을 했고 지금도 기숙사에서 관악산에 태양이 뜰 때마다 학생들과 같이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기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허락하시고 대저 바다의 물이 덮음같이 이 서울대 이 캠퍼스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의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의의 세대에 일어나서 자유민주 복음통일의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대 서명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저희가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서울대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무님들, 학부모님들 또 대한민국 전 국민과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이해하고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12월 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좀 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이제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공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확대하지도 않았고요. 벌써 지금 5,000명 가까운 4,988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동무님들, 또 한국교회 시민님들과 또 한국 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만약에 지금 오세훈 총장님의 인권선언문이 이게 중단되지 않으면 이 선언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선언문 가칭 발표 12월 9일 예정에 대한 입장문.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울대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동문 등 학내외 구성을 통한 공론화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인권선언문은 그간 2차례 시도된 서울대 동성애 인권헌장과 유사한 것이며, 이 서울대 인권헌장은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성정치 논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을 양성애체 성혁명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학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가 또다시 양성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헌법 10조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 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권선언문으로 가장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인구 절벽으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소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장해서 반생명주의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반자유민주 성평등 젠더주의 독재일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상과 정책 입장, 가정을 해체하는 비혼,
동성결혼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성해체, 성적 지향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서울대 학생들을 소위 동성애 성혁명의 제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기어코 박탈하는 반기독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세훈 총장님 들리십니까? 오세훈 총장님 들리십니까? 네, 오세정 총장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동성애 인권 선언문 발표를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더 이상 동성애 인권화에 편승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12월 6일 서울대 성적지향 동성애 차별금지 인권선언문 반대 서명자 일동 김상복, 홍종인, 민현식, 류현모, 최현민, 권야한 등 총 4,988명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자보로 공개될 내용인데 우리 서울대 노아팀이라고 2015년부터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윤기 형제가 자료를 모은 내용 중에 최근 특별히 다양성위원회에서 발표한 11월 1일에 발표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인권현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오세정 총장님께서 동성애 인권선언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문조사 항목에서 인권현장 안의 제3조 차별금지와 평등권 1항에서 차별금지 조항의 여러 가지 항목을 싸잡아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국적, 인종, 장애, 종교 등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가치인데도 이를 동시에 질문하고 그 찬성률을 97.2%라고 해요.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망입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설문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헌장 안의 제4조 사상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찬성률을 97.8%로 위의 3조보다 더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위의 3조의 설문 문항과 4조의 설문 문항은 서로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창조의 생명과 성의 질서를 지지하는 많은 학내 구성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선언하고 종교인들의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선언하고 강행하게 될 경우에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항목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다양성위원회는 당장 해체하십시오. 다양성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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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총장님께서 성급한 인권선언문 공포를 고려하시고 이번 다양성위원회의 설문 결과를 엄중히 제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자유 발언해주신 권도경 박사님께 다시금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 6일 만에 5,000인의 서명이 모인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중간 구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전당 서울대를 이념의 희생물로 삼은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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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유발언, 이제 자유발언이 3명 남았는데요. 이제 3명은 모두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자유발언은 네,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대학 구육학번, 또 법대 현재 박사과정에 계시고 현 투르스포럼 대표로 계신 김은구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I love you 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태국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스러운 친구였고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만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한 달에 2번씩 오면서 저한테 I love you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을 시작했던 2000년대에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서도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취지의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을 정말 돕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여러분 그 인권헌장을 제정하시려는 분들 또 인권 선언을 하시려는 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상태를 박제해버리고 그 친구들을 제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처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했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1970년, 80년대 나왔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과거의 연구 결과들이 바이아스가 아주 많았던 잘못된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2000년대 이후에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적 사실들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의 견해를 갖게 된 데는 탈동성애자 친구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동성애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생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의 삶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싫다, 그 생활을 끊고 싶다 라고 해서 탈동성애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동성애자인 친구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것들 봤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인권헌장 추진하시려고 은밀하게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탈동성애한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존재를 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 인권연대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대자보에 일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누구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까?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게 아닙니까? 인권헌장을 추진하시는 분들, 인권선언을 추진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세훈 총장님께서 인권선언을 강행하시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보면서 이게
인권헌장을 사실상 옹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선언을 이렇게 급속하게 은밀하게 취재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권헌장 추진하시려는 분들만 모아놓고 인권헌장 추진하려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성애자들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결혼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얼핏 들으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로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개념 정의를 변경한다면은 중혼, 복혼은 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혼이 뭐냐면은 한 남자가 B라는 여자 그리고 또 C라는 여자와 독립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혼이란 거는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부 다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건요, 이게 단순한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구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인권 좋냐? 당연히 인권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윤리적 기준과 남녀 구분과 가족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규범을 학교 안에서 만드시려면, 또 우리 사회에서 만드시려면은 그 규범이,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공론화한 다음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동성애를 합법화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막 진행하세요. 9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갈 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고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인권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 놓아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게 선진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은밀하게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독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문화 사대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서울대에서 인권헌장, 인권선언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 바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 시스템, 남녀 구분, 그 성에 대한 윤리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권헌장 누가 차별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차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권헌장에 또 인권선언에 그 독재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세정 총장님, 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인권 선언 즉각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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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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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호소력 있는 발언해주신 김은구 대표님께 다시금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네, 다음 자유 발언입니다. 두 번째 학생 발언인데요. 아동가족학과 16학번 그리고 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 박사과정에 있는 장유민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인권선언 발표와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인권선언 및 인권헌장 제정 졸속 추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기만적인 설문조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주도로 실시된 2022년 12월 1일자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은 2022년 공청회가 열릴 만큼 치열한 논쟁과 이견이 있는 사안임에도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5명의 토론자는 모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지지해온 인물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토론입니까? 나아가 애당초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그 내용과 결과 해석이 매우 편향적입니다. 먼저 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 측에서는 2022년 이후 입학생 집단에서 인권헌장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권헌장 조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식조사에 참여한 집단 내에서도 인권헌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3%를 차지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는 인권헌장 내용을 모른다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나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도 조항만 제시되어 있을 뿐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조항이 함의하는 바, 논점이 되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3조 1항의 경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 등의 변태적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간의 반대 집회와 공청회에서 성적 지향이란 용어에 대한 토론과 공론회를 요청해 왔음에도 서울대 인권헌장 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의 용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동의와 비동의를 물은 것은 분명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정말 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먼저 인권헌장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였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였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서울대 구성원의 인권헌장안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을 이용해서 인권선언을 졸속 추진하는 기만적 형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다음으로 결과 해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설문 결과가 어떻든지 인권헌장과 인권헌장화 제정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말이 안 됩니다. 먼저 차별 경험을 묻는 응답의 결과 서울대 내 차별 경험은 2016년에 49.6%, 2021년에 33.3%, 2022년에는 1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전이고 인권헌장이 제정되기 전인데도 서울대 내 차별 경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권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구성원의 인권 인식이 형성되고 있고 현행 교내 인권 관련 규정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헌장에 도출하지 않는 이유를 현행 규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 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인권헌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격권과 평등권,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서울대학교 현행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도 현행 규정의 어떤 부분이 잘 작동하고 차별 경험이 감소하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이러한 보완하려는 건설적인 시도보다 중복 조항을 많이 담은 인권헌장안을 무작정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효성이 없어 인권헌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론회에서 인권헌장의 법적 규제력 강화의 근거로 자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내용과 결과 해석의 편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쟁점 중 하나였던 설문 대표성 확보를 위한 N수를 많이 얻었다는 점만 강조하며 논점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헌장에 대해 반대하는 측과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인식조사를 근거로 하는 인권선언 발표와 인권헌장 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세선 총장님과 또 관련된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장유민 학생의 호소력 있는 자유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네, 중간 구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성을 가정한 다양성위원회 기만적 설문조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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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해체 이념을 박제한 독재적 서울대 인권헌장 대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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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학생 자유 발언이고, 맨 마지막에 또 이제 7번째로 기런평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실 텐데요. 네, 마지막에서 2번째 자유 발언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종교학과 13학번이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수료 민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탄원의 글 형태로 자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께, 총장님 안녕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총장님께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사실 2년 전 교수님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함께 배웠을 때 시원시원하신 음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 총장님의 고견을 들은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오야 총장님! 저는 12월 초경에 총장님의 육성을 통해 서울대 인권 선언문을 공표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헌장 연구진의 서울대 인권헌장안에 대한 이번 미래세대 인식조사, 설문조사 작업 과정은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외람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나 졸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과정이 너무나 공정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자 내용도 조사자의 편향성이 다분하여 인권헌장안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 지점이 설문조사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 제3조 1, 2항은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 미국, 캐나다, 남반구 선진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서구 사례에도 볼 수 있듯 건전한 찬반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에 이런 기만성을 숨긴 채 인권헌장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인권헌장의 동의 부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이라는 선한 용어를 볼모잡은 악한 행정적 처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법인대학 서울대학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석사 수료생, 연구를 배워가는 입장이고 탁월한 연구자라 말하기 어렵지만 정말 좋은 교수님들과 또 좋은 동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서울대에서의 공부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로 거듭나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양성위원회에 서투르고 치밀하지 못한 설문조사 내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헌장을 추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인권헌장 안에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성해체, 사회해체 담론을 지향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담은 용어가 포함됨으로써 자유롭게 가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학문적 논의의 장이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학문과 연구의 퇴보를 낳는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에는 인권헌장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공청회. 당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원자를 모집하여 당첨하였고 학부생, 대학원생 여럿이 인권헌장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청회 주동자들이 고른 것도 아니고 당첨된 것인데요. 그 당첨된 학부생, 대학원생 전원이 인권헌장안에 담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2시간 3부부터 보시면 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어디부터 보시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생들도 그리고 총장님 이렇게 알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연구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선언문을 공표하려 하신다니 너무나 애석한 일이며 이렇게 표현되기 외람되오나 서울대 다수 구성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집니다. 총장께서는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선언문을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표하지 마시고 저희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대는 또한 서울대만인만의 대학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법인 대학으로서 행동거지에서 신중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인권선언문 공표를 부디 재고하셔서 중단해 주십시오. 더불어 다양성위원회의 편향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정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젠더 이념을 기초로 작성된 학위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논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 이념이나 이론적 배경을 가진 학술적 논의와 찬반 양론의 토론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무제한으로 대학에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 학문의 자유와 건전한 토론이 보장되는 서울대 연구 및 학업 환경을 보장해 주십시오! 총장님! 부디 인권선언문이라는 이름을 입막음 선언문 그리고 인권침해 선언문 공표하는 오명을 입지 마시고 명예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총장님으로 남아주십시오! 저의 졸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탄원의 글이 부디 총장님께 누가 아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중간고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의 전당 서울대를 이념의 희생물로 삼은 오세정 총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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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률 질서 해치는 오세정 총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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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동대현 석좌
교수, 그리고 현 동반연 운영위원장, 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실사학번의 기런평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목요일에 와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안에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구에서 얼마나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몇 가지의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켄터키에 있는 의과대학의 조셉슨 교수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 정신의학 교수였는데 15년간 학장을 영입하고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대학에서 최고 등급 정말 훌륭한 교수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외부 토론에 나가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등 생물학적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부모는 자녀가 생물학적 성에 맞추어 가도록 지도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약을 쓰지 말고 정신과적으로 하면 성정체성 장애 아동의 80~90%가 저절로 낫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2019년도에 대학은 그를 해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범죄학 교수 아담스 박사가 1993년도에 교수로 임명되어서 대학으로부터 탁월한 교수라고 상을 2개 받고 1998년도에 정년보장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권, 페미니즘, 동성애 등에 대해서 신문하고 TV에서 발언했는데 그거를 이유로 2004년도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을 하다가 7년 만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교수와 졸업생들이 해임운동을 함으로써 결국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대 정년보장 정교수였던 카츠 교수가 LGBT 반대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4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임 진정서에 서명을 했고요.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던 셸돈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2007년에 동성애의 유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이론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잘못된 정보를 강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송을 해서 $100,000 배상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동성관계의 가정과 이성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차이점을 연구 발표했는데 LGBT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고요. 또 미국 아우구스트 주립대 상담학 공부하던 대학원생에게 대학은 LGBT 관점을 교정하는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 사례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인권선언,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통과시키면 처음에는 참 그럴듯하지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해임을 시키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교수하고 대학원생들이 이런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를 뺏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평등하게 살고 차별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자유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연구 토론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 대학에서부터 이런 독재가, 이게 독재거든요. 표현을 못하게 하는 독재입니다. 근데
이게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대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인권이나 차별금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교수들이 쫓겨나고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때 그건 아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포항에서 어젯밤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총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로 말미암아 서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부 교수들한테 학생들한테 심각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인권 침해를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하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선언문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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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과학적인 사례들과 함께 실제 경험되는 피해 사례까지 소개해주신 기울한평 교수님께 저희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서 자꾸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마치고 기자회견 및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성을 가장한 퇴행적 인권헌장 서울대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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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입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억압하는 인권 침해 선언문 총장님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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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다고 합니다. 일정? 앞으로 일정.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일정은 없고요. 학내에서 계속 그 인권 선언 반대 운동을 하고요. 또 인권 헌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께서는 12월 9일 금요일에 인권 선언을 발표하실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여러 통로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전달되어서 그것을 중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성명서와 또 우리 서명 받은 그 자료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받은 게 5,000명가량 되고요.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은 것도 한 5,000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명 계속 받고 있고요. 2년 전에 5,000명, 네, 이번에 5,000명, 네, 이렇게 서명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인권헌장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인권헌장 반대 대자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 오신 김에 방문하셔서 그것도 함께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동문학 학부모 교수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12월 9일 금요일 날 아마도 인권 선언문을 오세훈 총장님께서 강행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 현수막을 들고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피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도 그 재학생들 많이 나와주시긴 하셨는데 그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11시 반에서 1시까지 요 정문과 저쪽 학생회관 방면에서 저희가 이 현수막을 들고 피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는 거 장례 정리 도와주세요.